어제 최재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서 탄핵안 이거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님? 일단은 그 현재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전체 다 기각이 나와야지 맞다. 근데 이게 만장일치가 나올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대4가 나왔거든요. 4대4. 예, 그거야말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원일치 판정으로 기각이 됐었어야 되는 건인데 그 건이 4대4로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과연 이게 중립적으로 법리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게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냐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하루 이틀뿐이 직무를 수행하지를 못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직무 기간 중에서 위법이나 위법 행위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키겠다라는 의도로 탄핵 소추를 시킨 것인데, 그렇죠. 이건 정말 민주당이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탄핵 소추를 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4대4가 나오니까 다들 불안해했죠. 네, 다들 불안해했는데, 그럼 이번에도 분명히 기각은 될 것이나 4대4 내지 5대3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다 하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 여론을 듣기 시작했다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몇몇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민들 중에서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8대0으로 어제 판결 내린 게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사전작업, 밑작업한 거 아니냐.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4대4 판결을 내고 났더니 지금 일부는 각 진영에서 다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럼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반대 의견 4명에게 굉장히 욕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좌파 세력들은 또 이제 찬성을, 이 기각을 결정했던 분들을 계속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사실 만장일치 판결을 할 이유가 없죠. 만장일치를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한쪽에서 욕먹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 만장일치를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어찌됐든 간에 최재 감사원장이나 지금 여기에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를 만장일치로 끄집어냈다라는 것을, 이게 만장일치로 만약에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각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냥 불안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마냥 불안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도 다 타 방송에서 했는데요. 대통령의 지금 기각이 됐든 아니면 탄핵 인용이 됐든 이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 하나는 3명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3명 이상이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결정이 났을 것이다. 근데 3명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들을 설득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에서 계속 다른 방송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탄핵을 인용하려는 사람들을 계속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것보다 지금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줘라. 그러니까 이분들을 응원해줘야 우리 뒤에도 지금 내가 옳은 결정을 했었을 때 지켜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듣고 나서 갑자기 더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3명 이상이 아까 말씀하신 게 3명 이상은 기각 의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2명이라면은 인용이고 또 3명이면 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2명 정도면 그냥 개문발치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은 뭔가에 계속 그 평의에서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타 지금 저쪽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이 탄핵을 어떻게든 인용하려는 자들을 압박하는 거는, 이 사람들 압박 아무리 해도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내가 결심을 섰다 그러면 이거 잘 설득 안 당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나머지 3분이 얼만큼 버텨주냐의 싸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이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넣어라. 그리고 힘이 돼 주셔라. 그리고 이분들이 옳은 결정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지켜줄 수 있구나, 국민들께서 지켜줄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옳은 결정을 했을 때 대래 이렇게 찬사를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분들이 버티면 결국에는 기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결정이 안 되는 거는 3명 이상이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대변인 통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요, 그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이렇게 3명이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그 최재 감사원장 선거와 관련해서 본인들도 이제 기각에 전원일치로 손을 들면서도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이렇게 의견을 또 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내가 인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얘기는 좀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 문영배 재판관 이 4인방인데 4인방에서 딱 빠졌잖아요. 네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문영배 재판관이 빠진 거는 워낙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예. 사소한 것, 사사로운 것까지 예. 지금 이건 뭐 게시판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이런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또 이런 사이트 카페도 있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본인이 지금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본인 네. 집에까지 가서 지금 시위 집회가 일어나는 판국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일단 이런 시끄러운 논란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다. 네. 이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좀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별개 의견을 냈는데요. 이 별개 의견이라는 것이 법의 결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동의하지만 나 별도의 의견이 있어, 소수의 의견이 있어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양쪽 다 약간 타당성이 있어요. 양쪽 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권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도 좀 문제를 삼아왔던 부분이.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나 선관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헌법의 독립기구이거든요. 근데 이게 독립기구를 어디까지나 독립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선관위 우리가 수사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수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헌법기관에서 독립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권이 감사원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법률상 그렇긴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이 헌법기관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건 사실 이게 상권 분립에 의거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관위나 감사원 같은 경우는요, 행정부나 입법부가 아니에요. 예, 행정부나 입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상권 분립과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선관위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냐. 네, 지금 감사를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감사원은 또 어디까지 독립적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예. 하는 부분들이 지금 약간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게 서로 정부를 잡을 때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행정부에서 대통령 산하기관이긴 하지만은 행정부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면 이게 행정부에 예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한쪽의 의견이 있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봤었을 때는 실제로 이게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을 또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정한 것 자체, 훈령을 제정한 것 자체는 위법이가 될 수가 없어요. 위헌도 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국무총리에게 이 권한을 주는 게 맞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는 것인데 네. 이거는 예를 들어 민주당이 만약에 추후에 정권을 잡았을 때 굉장히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지금 우리 감사원이 지난 문재인 정권도 수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선관위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법을 민주당 같은 경우가 정권을 잡았을 땐 정말로 지나치게 악용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대번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네. 민주당이 감사원의 국회를 이관하는 거는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또 있었어요. 네. 예. 이런 거야말로 지금 이제 상권분립의 위반이 되겠죠. 위배가 되겠죠. 국회의 권한을 막강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어찌 되었건 간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성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들을 계속해서 막아온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감사원을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졌던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 선관위에 대한 불법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감사원이 분명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은폐되어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해낼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이 악용하는 부분들을 막으면서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감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옛날로 치면은 이게 어사예요. 암행어사죠? 예, 네. 어사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존의 기득권들의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낼 수 있게끔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잘못된 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 정권이 지나기 전에 이게 기타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도 한번 방어하고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의미 있는 판결이었네요. 네. 네. 또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다. 재량권 남용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네네. 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 이창수 이 지검장 같은 경우에 탄핵 소추했던 건을 보면은 너 왜 김건희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너 왜 김건희한테 특혜주고 예. 너 왜 수사 딴 데서 이렇게 비밀리에하고 뭐 지금 그리고 왜 우리 것만 수사 예. 심하게 예. 하고 지금 사적 보복이잖아요. 예. 이것도 일종의.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들은 시청자분들께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근데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네거티브가 워낙 심했었잖아요. 너무 심했죠. 네, 이건 사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좀 문제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뇌가 되니까. 네, 예.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라고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얘기가 꼭 나오는 거고요. 디올백 얘기가 꼭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진짜로 사실 무근이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수 지지자들에게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와도 당당하게 말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딱 한 달 후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네. 조국이 임명되고 났더니 조국 개인 비리가 막 터졌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원래 상식적으로는 윤석열 내가 임명해줬으니까 눈 감아줘야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눈을 안 감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법에. 예. 잘못한 건 수사해야지 하고 수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개별 면담까지 하거든요. 윤석열 총장을. 예. 근데 좀 이왕이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계속 진행을 해버려요. 이때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한테 등을 돌립니다. 예. 등을 돌리면서 했던 게 김건희 여사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실제로 수사가 이뤄지고 나서 2년 이상을 탈탈 털었어요. 맞아요. 예, 그때 당시에 이게 개별 사건을 다룬다라고 할 정도로 이걸 탈탈 털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때 검사장이 이성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2년 이상 털었는데 담당 검사가 이거 혐의가 없어. 그래서 네.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이 보고를 받았던 이 위에 정태선 저 누구죠? 검사 이름이 여기 검사가 있어요. 담당 예. 검사가 이 사람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결과가 올라왔는데 이걸 무시하고 계류시켜 버립니다. 아하. 이 사람이요. 문재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문재인 정권 당시에 대표적인 친문 검사예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친문 검사이고 그리고 정치 성향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NL계죠. 이 사람도 그 네. 확실한 NL계 중에 네. 한 명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직시법 위반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집행유예를 받았던 적도 있어요. 네. 예. 이 검사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류된 사건이다. 이미 그때 탈탈 털어서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다. 김태훈 검사. 네, 김태훈 검사요. 4차장. 네, 김태훈 4차장. 오랜만에 검사요. 이름 기억났어요. 네, 이름이 하도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 다 아는 이름들이구만. 예.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해야 된다. 이 민주당이 지금 21대 22대 국회 계속 괴롭혔던 거잖아요. 예. 끝난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을 예. 드려요. 근데 이때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어야 되는데 괜한 논란이 될까봐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쪽 잘못한 사람들을 두둔해 주는 거에 약했다. 이거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 사건 종료된 건입니다. 이건 잘못한 게 없습니다. 2년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사건 종결을 시켜버렸으면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이거를 얘네들 전략에 휘말린 부분이 있다. 계속해서 계류시켜 버렸던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이제 어제 감사원에서 일단락을 이제 네. 냈는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배우자 소환 조사하는 데 있어서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밖에서 조사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그럼요. 식으로 어저께 이제 그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조차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삭제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저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당시에 수사를 했었을 때 대래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주가 떨어질 때 계속 팔아요. 그렇죠. 예. 손실을 본 사람이에요. 도이치모터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법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마치 악마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법 체제 확립을 임기 초반부터 되게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법 체계 확립을 정말로 강조했던 분이고 여기에 대한 사법의 형평성을 정말로 강조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하는 장모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실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꺼이 법의 18타에 세웠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닌 걸 세우는 것도 사법 체계에 대한 교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것이었던 것이지 잘못이 있는데 막았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결국엔 또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각 판결 내린 걸 보고 나서 이창수 검사한테 기각 판결 내린 걸 보고 나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민감한 중요 사건이 사실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으로 맞습니다. 보여요. 거기 이제 온갖 사건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앙지검장부터 탄핵을 시켜갖고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제 헌재 관련 기사에서 주로 다뤄진 내용은 아닌데 많이들 이제 앞으로 분석을 하는 게 법 쪽에서는요, 이창수 검사장의 복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 관련 사건, 공수처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지검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태균 사건, 뭐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등등에 대해서 원칙에 기반해서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창수 검사장이 복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동훈 공수처장 사건이 가장 핵심이 되지 핵심이죠. 않을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정말로 좀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다른 사건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오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증언을 위증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를 지금 밀어붙이기도 했고요. 지금 체포도 불법 체포 논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전 이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요, 이런 행위에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수사권이 없는데 자기가 수사하겠다고 계속해서 나섰던 것이냐, 강행했던 것이냐. 그리고 지금 체포도 불법 체포라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분란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체포를 강행한 것이냐. 그리고 왜 증언까지도 위증을 한 것이냐. 그럼 이거에 대한 목적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뚜렷한 거예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자야말로 지금 내란범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하게 이 고발돼 있는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문서 위조라든지 그리고 위증이라든지 위증, 불법 체포, 감금.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건 더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 내란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이 부분이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혐의에 플러스 아주 큰 죄가 얹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사를 제대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오동훈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100% 배후가 있습니다. 오동훈 이게 공수처장 혼자서 강크게 이걸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동훈이 지금 수많은 키를 쥐고 있다. 이 사람은. 정치권과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럼요. 이 사람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오동훈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의 키를 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에 복귀를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들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될 것이다. 제가 맞습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검찰을 뭐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제가 검찰 수사도 받아본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 수사라는 게 그 수장이 있어야 돼요. 수장이 맞습니다. 없으면은 이 외풍을 막아줄 사람이 없으면은 수사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수사를 흔들려는 사람들한테 흔들어지게 되는 게 검찰 수사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 이 오동훈 공수처장 관련된 사건 수사에 대해서 형사부에서는 상당히 수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들이 뭐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되기도 하고 여러 곳에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창수 검사장이 또 강골 검사이기 때문에 또 외풍을 막아준다면 뭐 수사라는 게 없는 걸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적인 그런 관심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잖아요. 그럼요. 대통령에 관한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립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국민들의 신임을 깨트리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지금 준 신임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위를 지금 다시 원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당연히 지금 중대한 위헌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라도 탄핵이 돼야지 맞겠지만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근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위헌 위법 행위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탄핵 사항으로 엮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데 그 키가 오동훈에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풍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이창수 검사장이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럼요. 너 탄핵 이렇게 해버리면 그 기분 좋겠어요. 진짜 쌓인 것도 좀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조금만 더 첨언드리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지금 공수처의 이런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이 떠오른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적법성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수처의 위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면 향후 탄핵 심판 과정이나 형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형사 재판과 형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니 이게 내란죄 자체 수사한 것 자체가 공수처의 수사 권한 자체가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라고 이제 앞으로 지적이 제기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번에 구속 취소 판결을 보면요, 결정문을 보면은요, 이게 뭐 구속 시점을 가지고도 뭐 날짜다 시간이다 이 부분에 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법조계에서는 뒷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뒷부분에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 자체가 있는지 모르겠어. 난 사실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에 저도 이제 방송마다 계속 앞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뒤에 과정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어떻게 두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고 세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겠느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명확하게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수사권 없는 자들끼리 서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꼴이었다. 그 체포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여기에 경호처를 협박하기도 했고요. 그럼 대표적인 일례로 하나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경호처에서 지금 간접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만 쳐도 공무집행 방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이게 형사법에 지금 정해져 있죠. 폭력이나 지금 협박이 있어야지 성립되는 죄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본인들 임의로 바리케이트만 쳐도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법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서 명확하게 이 제 성립 요건이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공수처장이 야 바리케이트만 쳐도 공무집행 방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치가 무너지는 것인 게 법치가 아닌 인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지금 처음부터 사법체제의 강화를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문재인 전 정권에서 이러한 법치가 깨어지고 인치가 발현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법치는 법의 지배여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계속 법에 의한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것들도 법령에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행태를 이번 탄핵 과정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불법 체포 과정이었고 서부지법 법원 여기서 체포영장 발부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하물며 헌법재판소장들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들까지도 법령을 임의 해석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과정들이 다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원초적으로 수사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 자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어떻게 그 뒤에 과정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냥 길 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요. 소방관이 차를 세우더니 음주 측정기를 대고 불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소방관이 암만 훌륭한 분이라도 이분한테 음주 측정 권한을 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쉬운 걸 왜 민주당 이해를 못하냐고. 이 사람한테 수사권이 없다고요. 수사권을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자체도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들이 깨지는 것이다. 권력 주지 않았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권력을 행하겠다라고 하고 이거를 막는 자가 없다면 이거는 국가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사실 아까 그리고 서부지법 얘기 짧게 하셨는데 서부지법에서 뭐 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는 그 생각이 자주 들어요. 서부지법 사태 그 대변인님이 지난번에 말씀 한번 하셨는데 물론 뭐 서부지법 사태에 있어서 폭력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이제 폭력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체포된 그런 친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런 일련의 과정들, 공수처의 이런 일련의 지금 불법, 위법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서부지법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요 이것도 좀 우리 보수가 더 당당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어떤 그 토론 프로를 보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대변인하고 나와서 막 싸우다가 민주당 대변인이 이 부분을 막 공격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의 가치가 있는 정당이냐? 그럼 저런 서부지법 사태를 보고 저런 폭력 사건을 봤으면은 예. 분노해야지 어떻게 저걸 변론을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장난에 절대 놀아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 같으면 거기서 이거 민노총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네, 바로 어떻게 할 거야? 됩니다. 바로 쏘아붙여줘. 네, 그리고요. 본인들은 이게 어떠한 폭력이었던 간에 본인들이 일으켰던 시위들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여해왔던 게 민주당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요. 국민들이 정말로 분노하고 이 법이 잘못되었고 대한민국 사법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네. 이거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이루어졌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체포가 60명, 90명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들 중에서 단순 몰담자가 있는지 정말로 네. 촬영만을 위해서 들어온 자가 있는지 문이 열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방호 셔터를 열어줬어요. 예. 영상에 나오잖아요. 방호 셔터가 열리니까 내가 뒤에서 쫓아 들어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무조건 구금을 시켰다. 신체를 구금시켜놨다. 그럼 이거는 지금 그중에 대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다고. 이거 회사원들 지금 앞으로 회사 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11월에 민노총의 시위에서는 105명의 경찰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한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들 다 구금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의 잣대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법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형평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도 빨리 빼낼 수 있게끔 이거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건 더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치인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지 야 폭력행위를 두드네? 라는 이 한 줄에 숨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 이거 우리 지지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명확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려요. 그 형평성과 네. 공정성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보다가 화가 좀 치밀어 오른 게 있었고 하나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충북 동지회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충북 동지회. 북한한테 지령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지하 조직을 만들어요. 지하 조직을 만들고 활동한 사건인데 이게 대법원이 충북 동지회 조직원 3명에게 어제 실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소된 지 3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3년 6개월이나 걸렸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을 미뤘냐? 아까 공정성,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재판부 바꿔달라고 5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5번이나 요청, 판사 바꿔달라고 5번이나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되는데 2심에서 재판부가 범죄단체 조직 혐의, 그 범단이라고 합니다. 범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갖고 피고인 3명에게 징역 5년, 2년이 각각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일단 이렇게 오래 걸린 거, 두 번째로 형량이 좀 줄어든 거, 세 번째로 이 사람들 그 재판 기간 동안에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활보하고 다녔어요. 지금도 유사한 사건에서 다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온갖 수단 동원해서 재판 지연시켰고 그 사이에 이제 풀려났는데 이 사람이 간첩 혐의로 봤던 사람들인데 풀려나면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등 사건 재판 지연 지금 이것보다 더 심한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형평성과 공정성 말씀하시니까 좀 갑자기 이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 간첩단 사건이나 창원 간첩단 사건도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죠. 이것도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이게 간첩단 사건에 휘말리면은 일단 방금 얘기했던 것이 기본 포맷이 돼 있습니다. 네. 판사 기피하겠다. 판사 기피. 재판부 변경하겠다. 그리고 항소 항고 넣겠다. 네. 하면서 이걸 질질 끌면요. 이게 체포 기간이 지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려나요. 그럼 이 자들이 중대한 간첩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팔도를 할부하고 다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자, 간첩 혐의가 있는 자들도 강제로 잡아넣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강제 구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간첩죄가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간첩죄예요. 그럼 이들이 어떠한 비밀을, 대한민국의 비밀을,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들을 훔쳐서 북에 넘길지 중국에 넘길지 확인이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통상 초범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앞에 국보법 위반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국보법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간첩이다라고 우리나라 법은 규정할 수 없게끔 돼 있지만은 이들 중간첩으로 봐야 되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중간첩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잡아들이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북한으로 뭔가 정보를 넘기지 않는 이상은 이건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 넘겨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간첩죄 개정안을 냈던 건데 이것조차도 지금
민주당에서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냐고. 이렇게 지금 잡히고 수사받고 있는데 간첩이 어디냐고 계속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간첩죄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 저 안에 제가 볼 때 저쪽 두둔자들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저 많은 인원들이 반대하니까 이거 법이 통과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건 다음 23대 국회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간첩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게 소위에서 갑자기 논의가 되다가 갑자기 위에서 꺾여버렸어요. 이게요, 소위를 통과한 것도 이게 지금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계속 민주당이 막아왔어요. 이때까지.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라. 이거 민주당 지지자도 좀만 생각해봐라. 왜 대한민국 안전과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간첩들 잡자는 이 간첩법을 맡고 있는 자들이 정상적인지 이건 좀만 생각해보면 이 자들의 정체가 이상한데 수상한 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것도 소위를 간신히 통과했지만요. 소위 통과하는데도 장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네. 근데 저는 이 법안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22대 국회에서. 막는 자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강력하게 막는 자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또 막는 자들이 그래서 나온다? 제가 이거를 국민들한테 계속 우파 패널 분들한테 나와서 이 부분을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사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하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 자들의 행동을 관찰해봐. 간첩죄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막는다든지 북한이나 중국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데 이걸 앵무새처럼 읊는다든지 하는 자들이 있다면 봐라. 이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들과 동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라는 게 이런 얘기들이 본인들 귀에까지 들리면 본인들이 나대지는 못할 거예요. 예, 의식을 하긴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라고. 근데 이게 국민들도 다 같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수 패널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방송마다 해줘라. 그래서 이게 의식적으로 퍼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라도 시켜야 우리나라 안보나 이 국민들 안전을 위한 것들, 법들이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제 1번으로 둬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국회를 우리가 그래도 과반 이상 차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민주당보다는 우위에 쓸 수 있다면 반드시 간첩죄부터 잊지 말고 통과시켜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를 하고. 저도 육군 장교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 안보 국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를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